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6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크립토라커인데요. 크립토라커. 혹시 여러분들 크립토라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립토라커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x86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의 트로이 목마인데 2013년도 9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크립토라커가 배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크립토라커는 주로 이메일 첨부 등의 수단으로 감염되었고요. 최근에 그 크립토라커를 비롯한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옛날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플래시 취약점을 이용하여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바이러스 감염 및 실행되므로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변종이 배포되었고요. 이 중에 한글화된 버전도 존재합니다. 또한 그 크립토라커를 비롯한 이러한 랜섬웨어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크립토라커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크립토라커 사례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 그 상륙한 변종이 발견됐는데요. 안랩에 따르면 기존의 크립토라커의 그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추가된 악성 코드가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이 크립토라커는 컴퓨터 이용자의 중요한 자료나 개인 정보를 암호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자료 정보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유형의 악성 코드인 랜섬웨어, 그러니까 인질 형태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질하는. 자, 크립토라커의 한글 버전이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디도스 기능을 하는 이 악성 코드는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최초 감염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몰래 자동 실행해 디도스 공격 기능을 가진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잡아내는 백신 탐지 기능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변종 악성 코드는 크립토라커 한글 버전의 기능과 동일하며 감염 시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니톨이라는 디도스 공격 목적의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데 이 기능이 활성화하면 특정 CNC 서버, 즉 공격에 사용한 서버에 접속해 사용자 PC 정보를 유출할 뿐만 아니라 공격자 명령에 따라 디도스 공격을 수행합니다. 크립토라커가 우리가 크립토라커 하면 정리하면 디도스 공격 기능을 갖춘 랜섬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톡스넷. 이 스톡스넷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그 5 시대잖아요. 5 시대에 떠올리는 스톡스넷. 국가를 마비시키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데 되게 무섭죠. 최근에 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이 5G는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초연결 사회가 시작되기 직전 KT
아연지사 화재로 해당 지역 주민이 큰 혼란에 빠진 것을 목도한 적이 있죠. 인터넷선 불통으로 PC방 등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고, 특히 컴퓨터라든지 예약 영업, 미용실도 예약 차질에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다 신용카드 없잖아요. 그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물건을 구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119 신고를 하지 못해 갑자기 쓰러진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단순 화재였음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테레나 전쟁으로 인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얼마나 큰 일이 발생하는지 쉽게 짐작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스택스넥은 정말 위험한 공격이고 상대국의 핵심 이런 전산 시스템을 공격해서 국가를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시대가 되면 이 전쟁의 위험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면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스톡스넷이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국가시설도 바이러스 팀 침투나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보안과 네트워크 분리 등으로 철통 보안을 자랑할 것이라는 이런 신화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건데 그런 말이죠. 이 스톡스넷은 미국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작품이다.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테러 집단이고 국가기관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다. IT가 발전하지 않는 이란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시설이 당한 거 보면 IT가 충분히 발달한 나라도 당할 수 있다. 2011년에 러시아 출신의 추정되는 해커가 미국 일리노이주 상수도 시설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상수도 펌프 시설을 공격해 마비시켰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해킹한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스톡스넷. 이 스톡스넷은 보안이 철저한 상수도 시설을 해킹하는 대신 주요 인프라 시스템과 시설에서 사용하는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를 해킹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친 후 이 상수도 시설에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일리노이주 상수도 시설이 공격받아 수도 공급에 차질이 있는 수준이었지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댐, 화학공장 등의 해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톡슨의 사건과 일리노이주 상수도 시설 때보다 현재 우리의 디지털 의존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는 없던 개념인 사물 인터넷까지 도입되어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는데요. 5G는 이런 초연 연결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그런 상태에 있으며 의존도만큼 높아진 위험도는 우리의 세상을 충분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통합적 시스템은 위험성 역시 통합되어 위험도를 크게 늘립니다. 이란의 핵시설, 일리노이주의 상수도 시스템은 다른 유관 기관과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타 시설로 위험이 확산되지 않았지만 갈수록 지금은 시스템이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그 위험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톡스넷 정리합니다. 엄청 위험하죠. 2010년 6월에 발견된 원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 감염되고 시멘스 산업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공격합니다. 이 웜이 산업시설을 공격하는 최초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는 최초입니다. 스톡스넷. 이 웜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설치된 임의의 컴퓨터에 감염되지만 시멘스의 스카다 시스템만이 감염시켜 장비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특수 코드를 내부에 싣고 있습니다. 이 시멘스 스카다는 뭐냐면은 이란이 모든 나라에 쓰는 그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라 따로 구입한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 이란의 스카다 시스템을 공격해서 이란의 장비를 파괴시켜 버렸죠. 핵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파괴시켰던 겁니다. 이 스톡스넷은 장비를 프로그램하는 데 사용되는 PLC를 감염시켜 장비의 동작을 변경합니다. 스톡스넷에서 여러 변종이 이란에 있는 5개 시설에 발견되었으며 웜의 공격 목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인 시멘스 스카다 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파괴시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의할 게 산업시설을 공격하는 이 스톡스넷, 이 바이러스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2010년 8월 시만틱은 스톡스넷에 감염된 전 세계 컴퓨터 중 60%가 이란에 소지한 컴퓨터다. 11년 29일 시멘스는 이 웜이 자사의 국익에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37호에 사용 금지된 이 시멘스 제품을 비밀리 입수하여 사용 중인 비밀리 입수에 사용 중 이란 핵시설만이 피해를 입었다 발표를 한 겁니다. 러시아 컴퓨터 보안 회사인 카스퍼스키랩은 이 정도로 정교한 공격은 국가적 규모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배우가 누구냐? 미국이냐? 이스라엘이냐? 핀란드 컴퓨터 보안 회사인 F-시큐어 수석 연구원 미코 휘피네는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전산에 공격해서 완전히 파괴시켰던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의 공격,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대처해야 될 것이냐. 자, 방금 전에 보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철저하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예방 방법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어, 이 악성 코드 피해 사례 예방 방법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